일본 주간지 주간포스트는 지난 2일 한국 따위 필요 없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단교를 의미하는 단한이라는 표현을 쓰며 혐한보다는 단한을, 귀찮은 이웃 안녕, 한국 따위 필요 없다,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병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실린 1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두 개의 특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1특집 기사로 군사, 경제, 스포츠, 관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 분야에 대한 것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의해 서울이 점령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경제 분야에 대한 것으로 무역 규제에 의해 삼성, LG가 큰 타격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면 일본의 메달이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관광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 여행객이 줄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원래 한국인은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아쉬울 것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2 특집 기사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병에서는 2015년 한국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인 10명 중 1명이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분노의 민족이니까 한국인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치다 나무는 이 잡지에 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글을 실었는데, 잡지가 지향하는 미래의 실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앞으로 주간 포스트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겐토샤에 이어 두 번째, 일본에서는 앞으로 일을 하지 않는 출판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세속적이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는 출판사 따위와는 인연이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간포스트에 절필 선언을 했습니다. 제1동포 유미리 작가는 일본에서 사는 한국, 조선 국적의 아이들과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반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이 신문 광고를 눈으로 보고 무엇을 느낄지 상상이나 한 것일까? 소수이기 때문에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팔리면 무엇을 해도 좋은 것인지 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신문 9월 4일자 사설에서 이 특집을 받아 인터넷에 한국에 대해 과격한 글쓰기가 확산되고 있다. 포스트지가 사과 담화를 냈지만 진정한 사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호의 회수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한일 갈등에 시류를 타면 무엇을 써도 용서된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주간포스트는 특집 한국은 필요 없다 기사가 혼란한 한일 관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만 많은 의견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병 등의 기사는 한국에서 발표, 보도된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오해를 확산시킬 수도 있고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크게 터진 건 주간 잡지이지만 실제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은 TV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해 토론하던 도중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일본 지상파 방송에서 한국 여성이 일본에 오면 일본 남성들이 폭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일본 TV에서는 매일같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양파남자라는 별명을 붙이고 의혹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까둑까둑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죠. 남의 나라 법무부 장관에 대해 왜 그리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뇌물수수 사건 때도 보도 형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혐한 기사나 방송들로 인해 일본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 될 리가 없다. 혐한 인구를 늘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미디어들이 권력의 폭주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는데 권력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기에만 급급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70% 가까이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간 포스트의 혐한 기사는 주간지를 팔기 위해서다. 그 기획은 위쪽에서 하라고 지시해서 한 거다. 때문이라고 긴급 특집 혐한 감정과 미디어의 관계는 이라는 주제로 아사히TV에서 하토리 시니치 모닝쇼 프로에서 밝혔습니다. 이 프로에서 전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센슈대학 후지모리 연교수는 만주사변 후부터 마이니치 신문 등이 상대적 주전론을 게재해 발행 부수를 늘렸다. 전쟁 분위기가 고조된 국민에 선동되어 아사히신문 등도 주전론을 펼치며 일본 전체가 전쟁으로 기울었다고 말하며 언론이 균형감을 잃을 경우에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일본 언론자유지수는 10년 전 17위에서 올해 6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48위, 중국은 177위, 북한은 179위입니다. 우리나라는 41위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요즘 일본의 언론들이 아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요즘 문제 제기하는 방사능 관련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도 믿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현재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혐오 발언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요? 한국의 지방정부도 증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것은 아니지.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나 신문에서 일본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니네는 한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방송, 신문 가리지 않고 대놓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에서 일본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데 36년간 식민지로 지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전범기업 물건을 그동안 팔아준 것도 억울하구만.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 호구짓을 너무 했네요. 제재의 결과 어느 쪽이 이득인가 손해인가 보다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아니라 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좀처럼 좋아하게 될 수 없다. 어른처럼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공격이나 비판에 오는 경우 반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댓글 보면 어른처럼 대응해야 한다거나 형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거나 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이 우리 등에 빨대 꽂고 돈 벌어서 성공하더니 우리를 아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본이 우리보다 어른이고 형이었을까요? 확실히 부추기는 것은 좋지 않고 재미있다거나 걱정에 사로잡혀 경망하게 한국은 필요 없다는 기사를 지지하는 것은 치졸하다. 단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주장이 있다면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조약과 법의 무게를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조회수, 시청률, 판매 부수가 올라간다고 혐한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미디어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요. 이대로 가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상당히 감정적인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자신이 하면 로맨스와 같은 원리. 일본인이 말하면 차별, 증오도 자신들이 말하거나 행하는 것은 정의.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을 옹호하고 일본인의 쓴소리를 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묻고 싶어요. 내로남불은 만국 공통어인가요? 혐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공격받고 있으니 일본인 성향상 자신의 생각을 더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혐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에서 일본이 나쁘다,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 라고 발언하고 있는 일본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웃을 옹호할 때 혐한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병인 것 같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맞는 거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한국인을 혐오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본인만의 뇌피셜이겠지요. 좋아요가 많은 댓글이 이런 수준입니다. 혼내,
일본인의 속마음이란 뜻인데요. 인터넷 댓글이 그들의 진짜 혼내일까 궁금해지고 두렵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